지난번 우리는 몇 차례 20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독일 통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분단의 역사와 관계된 조용한 산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고향을 떠나서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찾아서 길을 찾아 헤매다가 굴절을 거듭하고 결국 광릉, 우리가 그대로 얘기한다면 빛의 왕릉, 빛의 무덤, 광릉에 와서 이름을 묻고 살면서 오늘날 거기서 빛의 이름으로 머무르는 우리가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에 걸출한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 봉선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지도가 남양주의 지도입니다. 이 아래 부분에 보면 이 경기도인데 이 지역이 바로 남양주시가 됩니다. 그럼 이 남양주시의 맨 북쪽, 서북쪽 이쪽이 여기가 광릉이고 여기가 수목원이고 여기가 봉선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사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다산에 실학박물관이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도권에서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광릉은 유명합니다. 광릉은 조선의 7대 세조대왕의 왕릉입니다. 그래서 광릉 자체가 왕릉이지만은 광릉이란 지명은 또한 숲으로도 유명한 광릉숲입니다. 그래서 광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왕릉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또한 숲으로서 유명한 자연 생태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광릉을 수호하는 원찰이 봉선사입니다. 왕릉마다 왕릉을 보호하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에도 전릉과 정릉을 보호하는 사찰이 바로 봉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봉선사는 바로 광릉을 보호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광릉은 아마도 그 숲이 우리나라의 어느 왕릉보다도 잘 가꾸어져 있고 또한 넓기로 유명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즐겨 찾는 광릉의 모습입니다. 이 광릉은 들어가면 Y자로 되어 있는데 왼쪽이 세조대왕릉이고 오른쪽이 그의 왕후 정의왕후의 능입니다. 봉선사의 절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지지만은 활성화되고 우리가 중창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세조의 왕릉을 보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계종 25교구의 본사이기도 합니다. 25교구는 우리 대한민국 교구의 제일 북쪽에 있는 교구고 90여 개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1551년부터는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그 교종의 갑찰, 교종의 수사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선릉과 정릉, 선정릉을 보호하는 사찰이 봉은사이듯이 그리고 이 봉선사와 봉은사는 대조적인 면에서 봉선사는 바로 교종, 불교 교종의 수사찰, 갑찰이고 그다음에 봉은사는 선종의 사찰입니다. 1551년 그러니까 명종 때 이때는 봉선사에서 교종의 승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승과라는 것은 스님의 과거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불교를 억압했는데 과거를 보았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봉선사가 조정으로부터도 상당히
인정이 됐고 억압을 하기 힘들었다 하는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1919년 당시 3.1운동 때는 이 지역이 바로 3.1 만세운동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사실상 1919년까지 서원이나 교회나 초등학교도 없던 아주 서울에서 가깝지만은 상당히 그 벽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그 당시에 3.1운동을 주도했던 분은 우남 김성숙, 그 다음에 스님 이순재였는데 그 우남 김성숙은 원래 태허 스님입니다. 이분은 3.1운동을 주도하고 옥고를 치른 뒤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산주의자로서 활동하며 임시정부의 차관까지 지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 공로 훈장을 받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같은 시기에 뒤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봉선사로 들어온 분이 바로 운호 스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호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선사를 찾으면 일주문이 나오는데 운학산 봉선사다 하는 한글로 쓴 일주문을 봅니다. 우리가 대개 사찰을 찾았을 때 일주문에 쓰여진 글씨가 모두 한자인데 여기는 한글로 아주 좀 떨리고 일그러진 글씨를 봅니다. 이것은 운호 스님이 노년에 쓴 글씨를 집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가면 우리는 어느 절에 가서 보든지 부처님을 모신 본전, 대웅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적광전, 대웅보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봉선사에서는 그냥 간단한 세자, 한글로 큰 법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운호 스님이 바로 대장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불교의 한글화를 주도하면서 이 대웅전을 찔 때 한글로 썼고 그 기둥에 쓰는 그 한자 글씨 우리가 주련이라고 하는데 주련도 모두 한글로 썼습니다. 이 점에서 봉선사는 불경의 한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운호 스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운호 스님의 속명은 이학수입니다. 이학수. 그래서 우리가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춘원 이광수와 고향에서 팔촌간입니다. 그러니까 팔촌 형이 되죠, 이광수가. 그래서 운호 스님 이학수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입니다. 17살까지 집에서 한문만 배웠고 그 다음에 측량 기술을 배워서 측량을 좀 하기도 하다가 1910년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에 가까워서 평양의 대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죠. 그 대성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웠는데 학교가 백오인 사건으로 일제 억압을 받아 폐교되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중퇴로서 그분의 학력은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할까 험에다가 찾은 길은 결국 압록강을 건너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주 지역으로 가서 만주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단군 왕조 그리고 고구려가 일어났던 그 지역 백두산 근처 지역에서 우리가 민족의 역사의식을 느끼면서 거기서 대종교회 독립운동가 윤세복이 세운 동창학교의 교원으로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여 년간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애국, 독립, 항일단체에 참가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민족교육의 시급성을 느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냥 교육 입국으로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거의 다 대종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가 대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세복이라는 동창학교를 세운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도 호를 단총, 바로 단군의 단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호를 이시열로 독립운동을 하니까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학이 씻으면 부르겨로와 배우며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냐 하는 그거를 따서 지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학문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는 의미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학교는 일본과 중국에 그런 압박을 받아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개 2년 3년 가면 폐교를 하고, 그래서 흥동학교, 배돌학교 뭐 많은 이름을 거치면서 그분은 또 언론에도 관계해서 경정이라는 홍보지도 만들고 또 한족신보라는 신문을 발견하고, 그래서 독립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또는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시열은, 그러니까 이때 이름은 이시열입니다. 상해로 가서 도산 안창호를 만나 흥사단에 가입하고 거기서 활동하던 춘원 이광수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 들어가서 보다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늦게 연말에 결국은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 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서울에 왔다가 역시 독립운동의 그 항일 운동가로서 수배가 돼서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서 경호선을 타고 강원도로 갔다가 거기에 20자리를 찾다가 절에서 머물 후에 결국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스님이 된 뒤에도 한 7, 8년이 되는 뒤에 청담 스님과 함께 고려대학 옆에 개운사에서 청년 불교 조직을 만들어서 일제와 투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또 발각이 돼서 결국은 만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옛날 동지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다시 일제의 습격을 받아서 친구들이 잡혀가고 그는 다시 도망을 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그 1930년대 이제 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기적으로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6.25 사변이 나고 1950년에 스님은 봉선사를 떠나서 안성청량사를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의 통도사에 가서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분은 거기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편찬을 합니다. 이에 아주 명필의 글씨는 해공신이 기선생이 쓴 독립운동사라는 글씨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여기에 김성숙이라는 이름은 아까 본 그 운암 태호 김성숙인데, 그 당시 이 운호 스님이 썼던 친필 원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용지라는 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친필 원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독립운동가인 신배구 선생의 전기도 쓰게 됩니다. 이분도 함께 한국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데 관계했던 분이고,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자서전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 은호 스님의 10년에 가까운 독립운동, 특히 애국 문제를 봤습니다. 그냥 그분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나라를 사랑한 애국인, 자비로서 인간을 사랑한 그 불교인, 또 교육인, 언론인, 학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이것은 독립군에서 스님으로 그러니까 뜨거운 투쟁가로서부터 상당히 조용한 차가운 스님으로 변했다. 이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굴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성인들, 위인들의 하나의 비극이었죠. 1921년 서울에서 외경에 쫓겨 경운선을 타고 강원도 평강에서 내렸는데 어디가 숨을까 망설이다가 스님을 보고 얼뜻 생각이 나서 봉일사에 들어가 숨었다가 거기서 머리를 깎고 불교의 스님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원래 능력이 있는 출중함이 알려져서 본사인 금강산 유점사로 불려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보다도 불교를 이해하기 전에 보다도 중요한 행정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우리가 아까 본 그 광릉의 봉선사에 있던 월초 스님이란 분이 그런 인물이 있다면 거기다 두지 말고 빨리 봉선사로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21년 봉선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봉선사에 와서 월초 스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두 분이 만나서 밤새도록 싸우면서 한 논쟁은 우리가 유명한 일화입니다. 월초 스님은 그 당시 이름을 박용화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수없이 바꾸는데 박용화로 바꾸는데, 그럼 박용화 너는 앞으로 진정한 스님이 될 것인가 독립운동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짐하듯이 묻죠. 그러나 이 시열은 끝까지 자기는 독립운동을 버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갑자기 스님은 불을 끄고 어떻게 해야 방을 밝힐 수가 있느냐 하면서 결국 밝힐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촛불을 켜고 밝혀야 되는 것이지 너처럼 칼이나 몽둥이로서 어둠을 퇴치할 수는 없다 하는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거기서 굴복해서 진정한 스님으로서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월초 스님은 유명한 스님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련동에 있는 수국사를 창건한 분이고, 또 동국대학의 원래 시작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스님인데, 이 월초 스님 밑에서 경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경학을 위해서 금강산 유점사에, 그 다음에 동네 범어사에, 그 다음에 서울 개운사 등에서 대단히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 심취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해도 중이 돼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다 하는 월초 스님의 설득에 진정한 스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을 만나면서 스님은 대단히 위기에 처합니다. 학교를 구하기 위해서 인민군에게도 친절하게 대해됐고, 그러나 전쟁으로 봉선사는 불탔고, 심혈을 기울였던 광동중학교도 불탔고, 그리고 원래 대처성이었기 때문에 부인도 별세하고 딸과 아들 모두 그 당시에 행방불명으로 잊어버렸고, 특히 9.28 수복 이후에는 북한 인민군들에게
학교를 위해서 친절하게 했다는 그런 부역 문제로 상당히 처형을 받은 위기까지 처했다가 겨우 모면하고 안성 청량사를 거쳐서 경상남도의 양산 통도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도사 지역에서 적어도 7, 8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분이 한 중요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 독립운동사를 1954년에 김승학 등과 함께 편찬한 일입니다. 그리고 61년에는 조금 뒤가 되겠습니다만 한국 최초의 불교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불교사전이 대한민국 최초의 불교사전으로 아주 정평이 있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 편찬에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법정 스님도 하나의 조수처럼 와서 함께 일을 했던 분이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법정 스님이 무소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작은 수필집 무소유인데, 이 무소유는 법정 스님이 비가 온 여름날 운호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봉선사로 갔던 날의 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운호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통도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동학사 같은 전국의 대사찰을 다니면서 그 불경을 강의했었고, 많은 스님과 특히 비구니들까지 경학을 강의해서 그 불교 진흥에 이제 대단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불교에 활동하던 많은 분들이 이분의 교화를 많이 입게 되죠. 그리고 다시 봉선사로 돌아와서 침체에 빠진 광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서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광릉 숲속에 있던 광동 중고등학교를 진접읍으로 옮기고 현재 의정부에 있는 고등공묘 학교까지 인수해서 커다란 광동학원으로 성장시킵니다. 운호 스님은 일찍부터 불경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모르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불경을 빨리 번역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개별적으로 불경을 번역하고 있었지만은 1964년에 동국대학교에 동국역경원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동국역경원의 역경원장과 역경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그 당시 한국에 한자 지식이 출중한 분들을 총망라해서 그 번역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말씀이 내세에도 죽어서도 역경을 결코 끝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역경을 주도하고 스스로 불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불경을 약 8만 대장경 3분의 1을 번역했을 즈음에 그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후임자인 월운 스님이 제자로서 맡아서 그 사업을 완성합니다. 그 사업은 2002년 장충체육관에서 회양법회를 함으로써 역경원을 만든 지 37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분이 그 월운 스님으로서 현재 봉선사의 조실 스님인데 지금 95세쯤 되신 노 스님으로 대단한 학자 스님으로 한문 지식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있는 다경실 그리고 운호 스님 영정 있는 데서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교의 경전 문제는 대단히 그 중요한 봉선사 그리고 운호 스님의 업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런 사진은 그 큰 법당 안에 번역된 불경과 번역되지 않은 불경, 그걸 벽경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거를 할 때는 아직 대장경이 번역이 완성이 되기 전에였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상징적인 불교 번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소수리망 375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어도 사실 그때까지 불경이 완전히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교는 훨씬 늦게 들어왔어도 성서가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은 불경은 2002년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의 위대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사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호 스님의 열정적인 애국운동, 그리고 교육운동 또는 불교인으로서의 정진, 이런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봉선사의 큰법당 대웅전, 여기 보시는 대로 한글로 큰법당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어느 절에 가도 한글로 큰법당이라 쓰여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경, 벽에 쓰는 경전, 그래서 봉선사의 큰법당 안에 있는 한쪽은 한자고 또 한쪽은 한글로 된 경전을 여기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불경을 번역한 운호 스님이나 우리가 봉선사에서 중요한 기념이나 우리가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불천회관이라는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봉선사에서 불천회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경실뿐만 아니라 또는 그 출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운호 스님이 독립운동할 때 굉장히 용감하기 때문에 동지가 동지는 1000명은 상대해도 된다, 그냥 일당 1000는 된다 하고 칭찬을 하니까 그까지 1000명을 해가지고 돼? 어기면 몰라도. 그래서 이름이 불천동지가 됩니다. 1000명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불천동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스님이 되고 났으니 일본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음은 그대로 두고 글자를 고친 겁니다. 불교의 불자하고 샘전자하고. 그래서 불천회관이라고 하고 이 봉선사의 출판사도 불천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독립운동 얘기를 하고 언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당시 독립신문에 투고했던 운호 스님의 글입니다. 그때 운호 스님이 아니죠. 이제 이시열이었습니다. 그냥 건국공로 훈장을 받을 때 이름이 이시열입니다. 이시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동학교 안에는 현재 운호 스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봉선사 앞에 그 비와 부도의 열에는 운호 스님과 봉선사에서 그 당시 활동했던 많은 그 스님들의 봉선사 입구에는 당시에 활동했던 스님들의 부도와 비밭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